문제는 다 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가석방 판결을 기다린 재소자예요. 다행스럽게 판사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직접 고를 수 있어요. 판사는 오전 9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전 10시에 가벼운 티타임을 갖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예요. 다음 중 어느 시간대에 심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밥 먹고 졸릴 때. 처음 시작해서 집중력이 높을 때. 2번 많으시네. 예. 2번? 예. 이분이 참 많으시네. 네. 3번. 3번 식사 후에. 3번도 많으시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예. 아, 이건 되게 재밌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연구냐면, 보통 우리가 판단과 의사결정은 어떤 인간을 가정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합니까? 아니면 비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합니까? 대부분의 판단과 의사결정 연구들은 다 뭘 가정하냐면, 호모 이코노미쿠스,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을 해요. 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내린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자꾸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 자꾸 이상한 선택을 하고, 이상한 의사결정을 하잖아. 근데 그와 관련된 영향력 있잖아. 이게 분명히 좀 있다니까? 이라는 걸 자꾸 우리는 뭐예요? 그걸 이론으로 밝혀내려고 애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야, 심리학자들아. 니들이 연구하는 대상이 다 누구야? 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인간들, 걔들 다 불러가지고, 걔들한테 뭐 이런 미션도 시켜보고, 이것도 시켜보고 하니까 얘들이 뭐야? 다소 엉뚱한 결과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야, 그런 거면 나도 하겠다, 야. 그러지 말고, 진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이거 보는 게 이게 맞지 않겠니? 라는 게 심리학자들이 받았던 공격이에요. 여기 심리학자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판사요. 판사는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법과 원칙, 근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뭐야? 야, 판사는 그래도 뭐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다. 이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 이걸 중요시 여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사의 판결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게 이 연구 시작이에요. 이 연구를, 이 연구를 서포트 해준 분이 누구냐면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데니얼 카너먼, 즉 생각에 관한 생각 그 책 쓰신 분 있죠. 이분이 이 논문의 전반적인 에디터 역할을 해주셨어요. 자, 논문의 내용은 여기 보면 edited by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이분이 그 생각에 관한 생각, 여러분 잘 아시는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이분이 디펜스의 최전선에 쓰신 거죠. 자, 이게 어떤 연구냐?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잖아. 지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소자예요. 가석방이라는 건 뭐냐면 형기를 마치기 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뭘 준비하게 되면 이런 판결에서 호의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사전에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소감 생활했는지 그거 좀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 탄원서 이런 거 있으면 이거 좀 모아서 얘기하는 게 좋죠. 세 번째, 간수들의 평판, 음,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정도? 이런 거 좀 봐야 되죠. 또 하나가 뭐였냐면 동종범죄의 재범률이에요. 이거 풀어줬더니 맨날 사고 치고 다녀, 그놈들이.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종범죄의 재범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였냐면 사전에 예측한 것들이었어요. 뭐냐면, 이거 있으면, 이런 게 좀, 판결을 받기 더 쉬울 것 같아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뭔지 아세요? 타이밍이었단 말이에요, 타이밍. 언제 판결을 받으러 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했어요. 이게 무려 1000건의 판결이에요. 무려 1000건의 판결에서, 날짜는 좀 다르지만, 그 첫 번째 들어간 사람들, 그 판결에 첫 번째 들어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호의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는 확률은 63%예요. 그 10명 중에 한 6명은 첫날 들어가서 첫 시간에 들어갔잖아요. 얘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날짜든 간에 한 명도 못 나가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때예요. 언제인 줄 아세요? 이때예요. 맨 마지막에 판결에 들어간 죄수와 중간 이때 판결에 들어간 죄수는 단 한 명도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얘하고 운명이 바뀐 거야.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 그럼 얘들의 운명이 바뀌어요. 왜? 요 바로 뒷타이밍에 들어가는 애들 있죠, 얘들. 얘들은 첫 번째 못지않게 호의적인 판결을 이끌어냈거든요. 인생 뭐예요? 타이밍이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연구죠. 왜? 아니, 생각해보세요. 얘가 아니라 얘로 바뀌었다면 분명히 뭔가 결과가 달라지잖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점선, 이 점선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 점선이 의미하는 바, 첫 번째가 뭐냐면, 얘가 미드 모닝 브레이크. 즉, 점심 드시기 전에 중간에 쉬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점선이 뭔지 아세요? 얘가 런치 타임이야.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야. 이걸 갖고 났더니 사람들 어때요? 판결이 달라져요. 판단과 의사결정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여러분들 뭘 보셔야 돼요? 결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인으로부터 더 좋은 어떤 호의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고 싶어요. 이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획서나 기한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좋은 판단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면접을 보러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나에 대해서 더 좋게 평가하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아무런 면접 준비 안 하고 뭐 타이밍만으로 된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준비하셔야 돼. 근데 못지않게 뭐도 고려하셔야 돼요? 타이밍도 고려하셔야 돼요. 면접을 보러 갔으면은 첫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면접에 일 봤다가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판결을 받으러 갔잖아요. 가석방 판결 들으러 갔잖아. 일 봤다가 최고예요. 일 봤다가 가장 안정적이야. 일 봤다는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떨어지잖아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긴 하죠. 근데 어때요? 훅 떨어지잖아. 그 다음은.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비슷한 판단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판결들을 계속 하고 계실 거 아니야, 판사들이. 3인 합의체예요? 3명이서 계속 이 판결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에너지를 소진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너지가 소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번 여름휴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름휴가인데 가족들이 원하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저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다 잡아놨더니 이건 이래서 불편해서 안 된다. 이건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건 어째서 안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왜 꼭 거기를 가야 되냐? 거기 말고 이쪽으로 가자. 그 뭔가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A씨 안 가 이거 아니에요? 야, 나 안 가. 나 휴가 안 갈래. 안 가고 말자.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요? 부정적으로 변해요. 정서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결코 좋은 방식 아닌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유리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설득의 장면에서는.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계속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뒤로 갈수록 요 타임, 거의 마지막 타임들이잖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러니까 언제 가는 게 좋아요? 앞으로 가는 게 정답이에요. 왜? 생각에 에너지가 남아있으니까. 자, 우리가 생각의 에너지를 근데 이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럼 어떤 타이밍을 택하셔야 돼요? 점선 이후에 요거 일단 선점하셔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점선에서 판사들의 공통적인 행위가 뭐였는지, 그거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판사들의 공통적인 행위는 뭘까요? 이 점선에서. 휴식이죠. 휴식이죠. 휴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물리적 환경의 변화예요. 그 쉴 때 그 장소에서 쉬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블로 베케. 기억나시죠? 환경을 바꾸는 게 그만큼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판사들도요. 점심시간에 바깥으로 나가거나 쉬는 시간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더 호의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제였어요. 심리적 기제야. 제가 여러분도 아마 여기서 결혼한 분도 꽤 많으시고 또 연인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애인 다 있을 수 있잖아. 없어도 관계없지만 여하튼 자, 연인 간에 다툼이 있거나 부부싸움을 한다. 살다 보면 흔히 벌어지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 진짜 너무 안타깝다. 그 부류가 뭔지 아세요? 다툼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 내자. 이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다면 피하고 보는 게 정답이에요. 왜? 좀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툼 있을 때.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이게 정답인 거죠. 왜? 그 환경 내에서 사람들 생각이 잘 안 바뀌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거 좀, 이런 타이밍을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 뭔가를 드신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생각은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그렇다. 그럼 에너지를 다시 보충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의 에너지의 보충이 다 뭘로 이루어져요? 포도당. 포도당 중에서 글루코스예요. 이건 생각의 에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뇌에서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그 에너지의 20% 이상을 뇌에서 쓰고 있잖아요. 단 2%밖에 안 되지만. 어? 근데 얘가 쓰는 데 있어서 주 에너지원이 뭐냐?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달콤한 거야. 입에 달달한 거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싸움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해요?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두 번째는 야, 이거 좀 먹고 얘기하자.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만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 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런 놈들, 그런 놈들이 쓰레기예요. 피하셔야 돼. 아,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격언이 있냐면 홀트라는 건 영어에서 멈춰라는 뜻이에요. stop하고 그 비슷한 의미예요. 홀트 멈춰라는 의미인데 이때 심리학자들이 어떤 격언을 만들었냐면 홀트 할 때는 홀트하라 이거야. 홀트 할 때는 홀트하라. 그러니까 홀트 할 때는 의사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홀트의 H는 뭐예요? 첫 번째 H는 헝그리. 즉 여러분들의 신체 에너지가 빠져 있을 때야. 그럴 때는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angry. 부정정서, 분노 이럴 때는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다. 세 번째 lonely. 여러분들 외로울 때, 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친구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의사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타이어드 지쳐 있을 때, 지쳐 있을 때는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아니야. 그래서 이런 타이밍 때 뭐 해야 돼요? 장소를 바꾸거나 뭔가를 먹어주거나 잠깐은 휴식을 취하는 거. 즉 판사들의 했던 그 행위에 우리가 집중해 보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바꿔줬을 때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물론 누구 입장이에요? 재소자 입장이죠. 죄수 입장에서. 예.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